자, 지난주에 우혁이 할아버지가 중국에 다녀오셨어요. 중국에 가셔서 큰 전시를 하나 보고 오셨는데, 제백석, 중국 발음으로는 치바이시라고 하는데요. 이 제백석은 유명한 정각가이고 서화가이고요. 산동에서 이 제백석을 기념하는 큰 전시가 있었어요. 산동성 미술관에서. 산동성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제남이고요. 이 제남이라고 하는 곳은 마침 이 제남이라고 하는 곳이 약간 이 제백석이 제와 비슷한 글자죠.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이 제나라와 나라 이름 제자로도 쓰이는데, 그리고 노나라가 바로 산동을 대표하는 국가였어요. 노나라는 공자의 수도인 취후, 곡부를 중심으로 한 노나라의 정신 문명이 아주 강한데, 마치 우리나라의 안동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곡부와 태산이 있어서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태산에 올라서 마치 우리 진흥왕이 통일을 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한강 유역의 물길을 잡았으니까요. 이제 천하를 잡았으니까 그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죠. 이렇게 그 비석을 세워서 나의 영역 확보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 의식을 한 그걸 이제 추사가 발견을 한 게 그 진흥왕 순수비였고, 마치 그것처럼 진시황도 태산에 올라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곳이 바로 이 노나라라면, 약간 오른쪽에 제나라도 아주 큰 나라예요. 그 노나라와 제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산동성의 가장 큰 도시 제남의 산동 미술관에 지금 이 전시가 지금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백석이고요. 제가 이 제백석의 각풍이라고 하죠. 세길각, 풍격풍, 이 예술 스타일을 좀 좋아했었던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셨어요. 또 장수했어요. 99세까지 살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제백석이 남긴 그 80세의 이제 노인 백석이 섰다라고 하는 글, 영복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맞이할 복복, 맞이할 상스러울 상, 복을 맞이하고 아주 상스러운 좋은 기운들을 맞이한다는 의미. 여기 위에는 제백석 제산동이라고 써 있어요. 제백석이 산동에 있다, 왔다라는 의미. 이 함을 어떤 함일까요? 필통이에요, 필통. 우리 이런 필통 보셨습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거기서 산동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붓들을 구입해 오셨어요. 이 붓이 참 좋아요. 제가 쓰는 붓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서서 이렇게 되었죠? 같은 붓이에요. 빨갛게 되어 있죠? 쪼팡이라고 하는 그 두루주자, 나라 이름 주자인데, 성씨 주자. 이 주 선생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산동 예술대학교에 이 붓을 직접 붓은 맨다고 하거든요. 붓을 메어서 만든 건데, 보면 노란빛, 검은빛, 빨간빛이 있어요. 이 빛이 겸호예요. 양호는 잘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양호는 조금 섞고, 겸호 중에서도 양호는 한 10%? 나머지 90%는 탄력이 높은 이리 털로 되어 있어서 랑하오,
和 양하오의 尖笔 겸호라고 해요. 겸호. 부드러운 성질의 털과 아주 탄력 있는 힘센 털을 이렇게 함께 만드는, 되게 작은 글씨 쓸 때 탄력이 있어서 좋은 붓이고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호인데요. 양호.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만든 사람이 두루주자의 방, 주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방의 필이다. 춘산 초수. 요 붓은 그림할 때 좋아요. 양호이고. 그리고 이리 붓 중에 또 좋은 붓이에요. 이 붓도 탄력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백석의 이 멋진 필함에서 나온 붓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각 주문이 있었어요. 이름이 박신화라는 분이, 세 분이 가족인데 한 분은 김 자라는 분이 할머니예요. 이분이 조카인데 두 조카에게 박신, 이름이 참 좋더라고. 신화. 와, 두 명의 조카요. 한 명은 또 있어요. 노윤태. 오늘 이 세 분의 이름을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김순자 선생님은 아주 따뜻한 분이에요. 수녀님이세요. 수녀님 중에서 좀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름도 아주,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자 이름이 순자 이렇게 되는데요. 김순자. 김순자. 이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잘 따른다, 따를 순자, 어떤 일에 대해서 어김이 없이, 거스름이 없이 잘 흘러가고 잘 따른다는 의미가 있죠. 금. 이렇게 한번 글자를
글씨를 반대 모양으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김과 순을 섞고요. 김과 자를 썼죠. 이제 순자를 쓰고. 자, 이렇게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면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 글씨들을 다 새겨낼 수 있을까? 정각에 재미있는 돌새김부터인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내는 과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눈 감고 들어보세요. 지금 고운 사포의 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조금 길이가 긴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세 글자를 보치합니다. 지금 이 돌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은 돌은 진짜 새기기가 어려워요. 점점 이제 큰 돌이 실용성이 없어서 작은 돌을 새기야 되는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소중한 분에게 의미 있게 쓰여질 글씨를 새겨 보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소리가 도독도독도독 저는 느껴지는데 안 들리시죠?
찌백석은 이렇게 단도 한 번에 밀어서 내는 도법, 칼을 쓰는 방법을 도법이라고 하는데, 칼도자, 법법자. 이 끝 마무리에 무게감, 기필, 처음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획맛을 머물이 힘을 줘야 돼요. 조금 전에 소리 탁 쓰셨습니까? 이 작은 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터져서 획맛도 안 살고 남지 않을 수가 있어. 예, 순자 있고요. 김. 여기에서 떨어질 때 이어지게. 여기 분맛인데 칼맛도 넣고 분맛도 넣어야 돼. 떨어질 때 완전히 붙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들자의 머리 공간을 소소밀밀이라고 하는데요. 빽빽한 곳은 더 빽빽하게 해주고 숨통을 틔워줄 때는 틔워줘야 돼요. 이제 잘 보이게 먹을 사용해서
통일감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칼을 이제 좀 세워서 깊이감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니가 자꾸 먹어서 뒤에 사용할 때 인니가 먹어서 잘 흔적이 찍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조금 여기 획맛을 줬던 요 획을 정말 정교하게 탁 튕겨지는 소리가 진짜 예술이죠. 됐어요. 이런 맛을 아마 모르시면 기계의 매끈한 느낌만 보시게 되는데 직접 서예를 해보시고 새겨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낼 수 있는 느낌 정말 다릅니다. 손의 떨림으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계획되어 있는 매끈한 깔끔함과는 다른 맛을 넣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끝만 조금 보완할. 시작과 끝이 인생에서도 중요한데 서예의 획에서도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굵기를 맞추면서 순자를 잡아보겠습니다. 만백인이라고 하거든요. 가득 찰 만, 흰백. 그래서 지금 이름은 만백인이 가장 운치가 있어요. 글자를 하얗게 낸다고 해서 백문인데 흰백자 글자 문자 더 가득 찰 만자에서 가득하게 한다고 해서 만백인이에요. 그 느낌을 지금 여기 싣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순자에 세로 획의 느낌이 진짜 물 있잖아요. 물이 맺혀가지고 동글동글 맺혀가지고 또 다르게 흘러내려갔을 때 동글동글 맺혀가지고 맺히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흘러내려가는 모양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런 획맛은 기계가 만들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이렇게. 요 느낌 보이십니까? 이렇게.
춤추듯이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다. 여기 또 동글 더 잘 되었어요. 동그랗게. 좀 요 액은 올라서 연결이 되어야 돼.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절 동글게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바뀐 획이 방향이 바뀔 때 옆에 안 터져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 멈춰줘야 돼요. 여기서 멈춰주고 그대로 가버리면 여기 만나서 터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굴려줍니다. 이렇게 요거 되게 중요해요. 보셨습니까? 그래야지 요렇게 이 획이 이렇게 넘어갔죠. 여기 하면서 터져버리면 글자가 위에 머리 열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잘 되었어요. 이렇게 돌아간 느낌이 나죠. 다음 이제 가로의 획을 만백인으로 조금 더 검은 부분을 없앱니다. 꼭꼭 찍어야 돼. 꼭꼭. 이때는 정말로 막 이렇게 재백색의 칼 맛을 내는 그건 첫 스타트에서 과감하게 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획맛을 내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작품을 할 때는 좀 과감한 느낌이 중요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새길 때는 획에 대한 이름자기 때문에 예술성보다는 가독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만백인을 선호합니다. 잘못된 이름을 찍어서는 안 되니까요. 예술에서는 글자가 조금 틀리더라도 진짜 하나밖에 없는 획맛을 가진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틀리더라도 예술로는 이거 정말 하나밖에 없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틀리더라도 그 예술성의 가치는 있는데 이 이름을 새길 때는 그런 예술성보다는 가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런 부분들. 자, 이제 여기 연결성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김순자 선생님은 저에게 참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작은 제주이지만 그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돈의 가치보다는 마음의 가치? 함께하는 같이 가는 저는 그 말 참 좋더라고요. 가치의 가치? 앞에 가치는 함께 같이 가다는 가치? 뒤에는 가치, 가치관의 가치인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좀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전달되기를 이 정각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분이 그런 가치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들 자자는 옛날 분, 이분도 이제 거의 이제 70세시니 넘으셨나? 그 정도 되셨는데, 이름자에서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이름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받은 이름에 대해서 지켜가시는 느낌? 요즘은 아주 쉽게 자기네들 바꾸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어떻게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분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그 지켜가려는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쉽게 안 바꾸고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지켜가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물론 그 이름을 바꾸는 분들의 이유들은 다 있죠.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행복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순자 선생님, 김순자 선생님은 그런 의미 말고 남들의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신 분, 당당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선하시고 지켜가려고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슬픔, 상처를 많이 듣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특히 성당에서 혹은 우리 힘든 분들과 함께 되게 따뜻하신 분입니다. 이 정각 작품이 김순자 선생님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기를 빌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만백인이죠. 이 획들 보세요. 이런 안에 가로획과 가로획 사이가 굉장히 가늘죠. 한 4-5배 차이 나는 것 같죠. 이 정도 흰 획들은 이렇게 굵게 처리해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게 되는 이 떨림, 흔적, 좀 매력이 있어요. 좋다. 여기도 조금 더 만백인의 느낌으로 칼을 각도를 세워야 돼요. 좀 더 세워서 끊어줘야 돼. 끊어주고, 끊어주고. 좋은데요. 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기계로 재단이 되었던 그 인위성의 선질의 느낌을 회계 느낌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죠? 이 순간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지켜질까? 크기를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큰지? 1점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보면 1점 하고 1점 제 눈도 좀 1.2mm, 1.2cm, 예, 1.2cm 크기예요. 1cm 정도 크기가 세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제 좀 노안이 와가지고 측관을 해보겠습니다. 측관은 올해 아직 을사년이 설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을사년이에요. 뱀을 사자니까 끝까지 올려야 돼. 을사. 겨울. 겨울동. 요 계획이 돌아와서 간 느낌 보이시나요? 을사년 겨울에. 민. 네, 미니이지. 을사 겨울에 미니이지가 새겨드립니다. 네, 이렇게 을사년 겨울에 미니지가 새겨서 드립니다 라고 썼어요. 자, 조금 있다가 찍어보고. 조카분들 두 분이 계시는데, 자, 이제 조카분들이 사업이 발전하시기를 빌고 계시는데, 조카분들 두 분에게 드릴 석인재라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도를 보내오셨어요. 이렇게 대가 되는데 두 분이 조카분이고 마치 남이 아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돌려보면서 딱 맞는 그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제가 돌려봤더니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대를 이루는데 하나는 박신화, 하나는 노윤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두 조카분이 같은 일을 하신대요. 사업자를 내시고 그 사업이 따로 가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예 작품도 대련이라고 해서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대련이라고 하는데 정각도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런 중국 문화, 전통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를 좋아해요. 2개, 4개, 6개. 예. 선물을 할 때도 절대 한 개 주지 않아. 하나 주면 예의가 없다고 하고, 한 사람한테 주더라도 꼭 2개를 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김순자 선생님의 두 조카분의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 신화윤태라고 하는데 젊은 분이어서 한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자보다 한글이 젊은 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자 문화가 사라지는 거는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 큰 문화가 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아까 어떻게 짝이 되었었죠? 이런 게 재밌어요. 이렇게 짝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측관을 새겨볼게요. 측관은 한글로 이름을 새기니까 측관은
한자로 해볼까요? 오,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 이 소리에 참. 이 소리에 저는 빠져서 삽니다. 길. 길하고 상스러운. 길상이라는 말은 참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좋은 것들을 길하다, 길상, 상스럽다. 근데 상스럽다 그러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 상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길상의 상자는 아주 상스러운 기운, 좋은 기운을 뜻하는 정말로 좋은 기운들을 길하고 상스럽다라고 하는데, 좋은 기운들이 뜻과 같이 되라. 여러분들 혹시 여의주, 여의봉, 그 여의가 바로 이겁니다. 길하고 상스러운 것들이 뜻과 같이 되기를 빕니다. 길상여의. 들려. 길상여의 뜻의자. 전서로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길상여의. 좋은 기운들이 뜻대로, 뜻과 같이 잘 이루어지세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좋은 말은, 아까 우리 이 말이 참 좋으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덕과 복이 길이, 이 말보다 이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고, 조금 전에 이 필함에서 영복 영상, 예, 이 말이 좋으네요. 맞이할 영자.
길상영이 영복영상. 길하고 상스러운 기운들이 뜻대로 잘 되기를, 뜻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맞이할 영자입니다. 큰 복을 맞이하고 좋은 기운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자, 박신화와 노인태. 이제 어떻게 새길지 글씨를 전통의 방식으로는 우에서 좌로 가는데 한글이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름에서는 전통의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신화인. 노. 노윤태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거울을 비춰서 이렇게 뒤집은 글자를 돌 인면에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반전 기능이 있어서 반전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써봅니다. 예전에 복복자재가 뒤집어서 썼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또 새로운 진짜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예입니다. 이렇게 서보는 게 달라요. 붓의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붓은 되게 재밌는 게, 자,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박신화인 이렇게 새겨볼 거고요. 다음 노. 윤. 태. 자, 이 둘을 새겨볼 텐데 이 붓이 거슬러 들어와서 이 탄력의 힘으로 내려갈 때 이게 튕겨져 나오는 이 느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붓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질이 나오는 건데 이런 느낌들이 기계는 낼 수 없는 획맛이에요. 자, 그러면 영복영상, 복을 맞이하고 좋은 기운들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면에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앙에 점 하나 딱 찍어주면 좋아요. 저는 이제 많이 해서 노련해져서 안 찍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4등분의 정중앙에 점을 찍고 하면
수월합니다. 박신화인 됐고요. 다음 이렇게 돌에 먹이 번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번지는 느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느낌을 살리면 정말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는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새겨볼까요? 먼저 노윤태임부터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는 가로의 느낌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먼저 가로부터 쫙 가볼게요. 괜찮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지른 다음에 이렇게 칼질을 한 그 윗부분에다가 한 번 더 갑니다. 각도를 동일하게. 조금 두터운 획을 내야 돼요. 글씨는 조금 단순한 글씨, 자음과 모음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두텁게. 오, 느낌이 괜찮은 느낌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세로획을 가볼게요. 아까하고 다르죠, 소리가. 제가 정각도도 바꿨거든요. 조금 무딘 정각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날카로우면 터져요. 터짐이 획맛을 별로 살리지 못해. 오, 좋아요. 되게 요때는 아주 예리한 정각도로 똑 요게 중요해요. 획맛을 살려야 돼. 활용 점점. 오, 여기 니은에서도 길지 않게 짧게. 아, 요거 보셨어요? 딱,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딱 끊고 딱 터졌는데, 우와, 요거는 손대면 안 돼요. 이 느낌에서. 이렇게 손대면 안 되고, 찍어. 강하게. 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울기인데, 아까 했던 기울기를 지켜야 돼요. 이 기울기.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이 기울기 느낌을 그대로 갑니다. 이 기울기 느낌. 지금 가로에서도
지금 이 기울기 느낌이, 이게 흔들려 버리면 느낌이 달라져요. 여기서도 이 기울기, 이 느낌을 다 살려서. 자, 자는 반대로 돌려야 여기 끝이 잘 나오겠죠. 길지 않게. 또 짧게. 이제 이응이 중요합니다. 한글에서는 이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에 가지 않고 굴리면서 돌려요.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와요. 돌에 터지는 느낌도 좋고, 이제 윤자 이응은 좀 작게 하고 인자 이응은 조금 크게 돌립니다. 자, 느낌을 일단 처음 느낌을 잡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먹으로 잘 보여지게 입혀야 돼요. 그리고 마법의 가루가 필요하죠. 이건 정말로 숨을 쉬면 안 돼요. 폐에 들어가면 안 좋아요. 와, 진짜 멋있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좀 느낌 되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5도를 좀 됩니다. 날카로운 부분만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태자에 이어지는 부분은 돌아가는 느낌을 내야 되겠죠. 지금 재백석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재백석의 각풍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느낌은 오창석이 가지고 있던 둥근 맛, 오창석이라는 작가는 아까 여기서 했던 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획맛이 나는, 물방울이 맺혀서 돌돌돌 떨어지는 동글동글 획맛이 나는 걸 살린 작가라면, 재백선은 그의 틀을 깨고 이 칼맛, 지금 이런 느낌을 냈거든요. 이렇게 가서 한쪽 면은 아주 칼로 잘린 듯한 느낌을 내고요, 반대쪽 면은 이렇게 톡톡톡 터지는 느낌이죠. 그걸 이제 재백석이 잘했어요. 이렇게. 이래서 무딘 가립이랍니다. 지금 날카로운 청각도로 했더니 터짐이 과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과한 터짐을 막아야 돼요. 덜 날카롭게.
그래서 칼을 좀 세워서 그 부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굵기도 동일하게. 점점 이제 멋있는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터치. 이렇게 터진 게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거죠. 마무리.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마무리가 중요해요. 힘이 실리도록 해야 돼. 대자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티급과의 차이를 조금 주는 게 좋겠네요. 훨씬 좋아요. 음. 음. 다시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이응이 되게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일자의 마무리. 처음과 끝의 마무리. 한글 훈민정 언해본과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그 글을 판본 글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판본체 한글 공부를 충실히 좀 해주는 게 전통적인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획맛의 자음과 모음의 느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정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윤자의 이 두 선이 니은을 넘지 않는 이런 기준들을 너무 오버하거나 깨버리면 지나친 변화를 주게 되면 그 맛이 과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나왔죠. 이 자기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 중성모음과 종성모음의 자리를 지켜준 이런 것들을 요즘 켈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과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사실은 이 태자에 약간 과하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변화를 주고 있죠. 여기 동그랗게 이쪽이 이런 부분들이 좀 동그랗게 좀 더 처리가 뾰족하지 않게 획과 획이 만나는 부분이 따뜻함을 줘야 돼요. 한글 정각은 이응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사선, 시옷, 지읒, 키읔 여기에 대한 처리들 실제 켈리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창의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서예에서의 그 추구하는 방향성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런 차이성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영복, 영상 복을 맞이하고 좋은 기운들을 맞이하라는 박신화 오늘 장을 아까는 이렇게 했었죠. 이번 반대로 해서 이 수필의 획들을 먼저 세로 획들을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눕혀서 칼을 지금 제가 굉장히 눕혔죠. 눕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많이 세워서 했었고요. 눕혀서 하면 첫 번째부터 넓게 나와요. 획이. 그래서 두 번 조금 전에는 이렇게 했었죠. 세워서 한번 하고 다음 위에 부분 한 번 더 세워서 가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눕혀서 이렇게 넓은 획을 내는 방법으로 했었고요. 이번에는 눕혀서 한 번에 넓은 획을 만들고 그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획맛을 내는 차이점이 있어요. 눕혀서 한 다음에 세워서 했을 때 터지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처럼 눕혀서 할 때는 이런 느낌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많이 세워서가 아니라 눕혀서 칼을 들어가서 이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터지는 느낌들이 세워서 할 때는 많이 터져요. 지금 조금 전에 노윤태의 이응들의 처리에서 조금 많이 터진 부분 이런 것들 살린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눕혀서 터진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하는 방법 그렇게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조금 힘이 센 잘 날카로운 부분들로 입맛을 내는 거예요. 우와,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눕혀서 하는 칼질에 좀 능숙하거든요. 조금 빠른 속도로 해봤고요. 이제 다시 눕혀서 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오, 또 다른 느낌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재미있게 나와서 흥미롭네요. 제가 좀 빨리 해가지고 아이고 쉬운 거네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해보시면 그렇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어제가 대한인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요즘 요 며칠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지금 이 이름을 새기다가 얼핏 든 생각이 지금 박신화인인데 여러분들 배우 박신양 아시죠? 박신양 배우가 되게 저는 요즘에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지금은 이제 배우라기보다 화가라고 불리는 게 좋다고 하고 많은 팬들이 왜 빨리 복귀하지 않냐, 다른 영화나 드라마 하지 않냐 해달라 하는 요청에 자기는 확실하게 화가의 길이 인생에서 행복을 찾은 길이고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좀 의미 있게 보였어요. 행복을 찾은 사람 같아서. 지금 박신까지 하니까 박신에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가 찾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각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녹내장이 와서 눈을 잘 쓸 수 없어서 좀 그래요. 근데 보일 때까지는 세개 봐야 되겠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이 정각이 참 재밌어요. 비읍이 되게 재밌게 나왔고, 하차도 그렇고, 여기 획에서 여기 터진 부분 보이시죠? 점도 되게 이렇게 요런 점들이 여기도 박자 안에 요 획도 비읍의 획도 점처럼 그러면 요런 점들의 느낌들을 여기 하얀 점 2개, 까만 점 2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 느낌들을. 이런 게 재밌어요. 여기는 하얀 점, 여기는 까만 점 흔적들을 통일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리고 니은의 느낌들, 어수선한 느낌들을 조금 잡아주죠. 그러면 진짜 하나밖에 없는 글씨가 새겨지고 그런 게 나오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실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혼자서 그냥 쓰고 보고만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용이 되니까 지켜지면서 누군가는 보고 글씨 재밌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좋은 느낌이 오래 가진 않죠. 예쁜 그림들은, 예쁜 글씨들은. 그래서 예쁘다는 말보다 멋있다는 말 혹은 참신한 글씨다. 보고 또 봐도 물리지 않는다.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길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아주 오래된 느낌을 좀 줄까요? 두드리면서 위에도 좀 비읍 쪽에도 몇 군데 이응 쪽에도 이렇게 두드려 보면 오래된 느낌이 나요. 밋밋한 느낌, 새 거 같은 느낌을 없애는 거죠. 조금 오래된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딱 쳐주면 좋답니다. 이제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상 이 찍기 전의 느낌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 글씨도 한번 붉은색에 붉은색이 우리 이제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붉은 악마의 붉은 기운 좋아하는 색깔이 되었는데 붉은 기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직관에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 하죠. 액을 물리친다. 여기는 하얀색이 더 보여서 붉은색을 넣기보다는 하얀색을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해서 조금 마르고 난 다음에 닦아줘야 돼. 마르고 난 다음에 닦아주고 그러면 쭈쭈쭈 찍어볼까요?
이 돌을 같이 인사동에서 골랐는데요. 이 돌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참, 정말. 돌, 그러니까, 그렇죠. 자갈돌, 이런 돌은 아니라서. 석인재, 우리 돌석자에 색일인자에 재료제자. 그래서 석인재라고 하는데, 이 석인재를 이 김순자 선생님과 같이 골랐거든요. 그때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면서 만져가면서 그렇게 고르는 책도 골라보셨어요? 책도 그냥 이러주면 다 뭐 쿠팡에 다 주문하죠. 어떤 물건들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네요. 장을 직접 볼 때 그 돈도 깎기도 하고 물건도 고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정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요. 이 김순자 선생님과 이 석인재를 고를 때 재밌었어요. 같이 칼국수 먹고 돌을 고르러 가자 해서 많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이 빛깔과 보시면 이 빛깔과 붉은 빛이 굉장히 균형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셨어요. 다시 자, 찍어보겠습니다. 이 순의 의미는 과거에는 뭐 순종? 잘 따른다. 그 순리?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는 이 글자는 다르지만 순환? 물의 순환을 좀 떠오르게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깨끗이 정화를 시키고요. 더러운 것을 쓸어가고 어떤 막히면 나를 가로막는 것이 대상이 생기더라도 물은 탁 이렇게 돌아서 싸우지 않고 잘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 의미죠. 물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딱 물체를 만나면 돌아서 이렇게 걔를 타고 쓱 쓰다듬으면서 쓱 쓰다듬으면 물이 이렇게 오다가 만나면 누구 가로막으면 싸우고 이렇게 뭐 네가 먼저 이렇게 싸움이 되는 대립이 되지 않고 걔를 딱 쓰다듬으면서 타고 흘러서 밑으로 또 계속 내려가요. 그 순리의 의미가 전 좀 요즘에 와닿는데 잘 됐습니다. 와, 오, 김순자. 되게 예쁘게 됐어요. 요즘에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이런 적이 잘 없었는데. 촬영해주는 분이 잘 해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마음에 들게 하는 것마다 잘 되네요. 김순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려야 되니까 여기 뭐 글을 하나 남겨볼까요? 김. 우리 김순자 선생님은 너무 착하세요. 진짜 물 같으세요. 물. 물이. 순조롭게. 다툼 없이. 흘러.
내려가듯. 선생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데요? 위에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음. 이제 점점 할수록 사인이 멋있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미니지. 위에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음, 절단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낙인을 한번 해보고, 김순자 선생님은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큰가? 작은 게 없네. 이게 빨강에 살려면 까망을 찍어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을 더 돋보이게 빨간색을, 제가 빨간색을 찍어버리면, 선생님 빨간 이 핵심이, 죽으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거를 까맣게 찍어서 훨씬 이 김순자 선생님 이름이 돋보이게 저는 까만색 인주로 찍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와, 진짜 이런 생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빨간색을 찍었다면 제게 또 제 이름이 너무 부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 이름은 검은색으로 부각이 안 되게 이렇게 찍어야지. 승준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물을 드리면 됐죠? 잘 됐습니다. 김순자, 물이 순조롭게 다툼 없이 흘러내려 내려듯 내려가듯이었는데 내려가듯 살릴 수 있을까요? 흘러내려 가듯 가짜를 살렸다. 이야, 물이 순조롭게 다툼 없이 흘러내려 가듯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짝짝짝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또 예쁘게 자르고 해서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선생님의 두 분의 조카분 이름은 측관을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문지에 이 잉크가 좀 있는데 여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괜찮아요. 이게 이 돌을 광을 내는 데 있어서 사실 돌을 판매할 때 이 약간 이 빛이 나는 그런 성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걔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고, 비교시켜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 돌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가지고 놀면 얘가 광이 나요. 오래된 느낌이 나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와, 차이 많이 나죠?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제가 또 이 문지르고 비비고 하고 있는데, 마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리.
오, 이거 보세요. 두 개 차이 한번 볼까요? 나중에 하얀 종이 위에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제 길상여의가 이 글자가 굉장히 굉장히 돋보이게 멋있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신났네요. 근데 이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도 선하기도 하고 좋은데요. 이게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주는 기쁨 한번 글자를 새겨볼까? 주는 기쁨. 어때요? 주는 기쁨. 예전에 주는 기쁨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차이 많이 나죠? 음. 이제 남자 머리가 마를 때까지 이게 이렇게 만져보면 습하면 찢어지거든요. 여자 머리 문질러야 되니 말라 있는 저기 만져보고 습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축축해서 찢어져요. 오, 벌써 몇 번 안 했는데 이렇게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예뻐지기보다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쁘다는 말이 조심스러워져 버렸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예쁘다 하고 하면 큰일 나죠,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말을 이렇게 요즘 사회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속박당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예쁘다 좋은 말인데 예쁜데 예쁘면 예쁘다고 왜 못할까? 우와, 자 한번 볼까요? 우와, 아주 예뻐. 또 예뻐졌어. 멋있어졌어요. 약간. 와, 이렇게 볼까요? 와, 어떻습니까? 이야, 광채가 나기 시작하네요. 내용도 좋죠. 길상여의 영복영상. 길하고 상스러운 좋은 기운들이 뜻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복을 맞이하고 좋은 기운들을 맞이하시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건 두 분 걸 따로 해드려야 되겠죠? 따로 하나씩 써드려야 되겠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가, 제가?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박사를 마치고 중국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큰 청운의 꿈을 품었고, 이 대목에서 고은 최치원 선생이 참 매번 생각나는데, 우리 조선의 최초의 유학자라고 할까요? 당나라 때. 그런데 돌아와서 신분의 차이로 정치적으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진짜 이름처럼 외로운 구름이 되었는데, 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저도 참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일들이거든요. 함께 나누는 거. 제가 요가도 태극권도 좋아했던 게, 이렇게 서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서예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 그걸 만드는 길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도 사실은 되게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김을 불면, 왜 입김을 부르는지 아세요? 입김을 불면 습기가 싹,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입김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목도장을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하하 불고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시는 건가? 그게 효과가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입김에 그 기운이, 습한 기운이 싹 들어가서 더 잘 지켜요, 정말. 특히 건조한 겨울에. 오, 재밌게 나왔는데요. 박신화인. 와, 획맛이 도돌도돌. 재밌다. 그러면 여기도 환영하고 할 때도 이 영자를 쓰죠. 맞이한다는 의미는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새해, 새로운 2026년에는 귀하고 상스러운 기운들, 만복들이 들어오시기를 빌어봅니다. 아, 점점 사인이 멋있지 않습니까? 썼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름은 검은색으로. 오, 또 하나 완성했습니다. 우리 박신화 선생님, 저와 인연은 직접적으로 만나 뵙지도 못했지만 큰 복과 좋은 기운들을 맞이하시면서 2026년 복과 상운, 행운운이죠. 상스러운 좋은 운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합은 길상여의.
음. 저는 이분 새기면서 태윤이라는 제가 효성초등학교 대구의 카톨릭 재단이에요. 신부님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저는 이 교장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아이들하고 춤도 추시고 노래도 특히 그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라는 꿈을 꾸는 문어 노래를 변장을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부르시는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이 태윤이가 6학년이에요. 우리 우혁이하고 제 아들이 지금 중2인데 중2 올라가는데 이제 태윤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맺어줬어요. 왜냐하면 태윤이가 참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여자아이인데 이 태윤이가 수업 때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질문은 없었지만 굉장히 차분했어요. 우혁이랑 이제 우혁이가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한국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한국 친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시켜 줬는데 그 친구가 이름이 태윤이에요. 그 태윤이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이 노태윤 선생님도 김순자 선생님의 조카분이시니까 제가 볼 땐 그 가문의 성품을 이어받으셔서 굉장히 차분하실 분일 것 같고 그 차분한 김순자 선생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이름이어서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가 효성초에서 중국어를 지도했는데 참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태윤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태윤아, 너도 하나 새겨줘야 되는데. 저는 예술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섬세한 어떤 미감, 아까 다시 나가 예쁘다라는 미감을 가진 분들은 이상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지는 이 획들의 느낌들은 너무 좋은데요. 특히 이응의 이 안쪽에 남겨진 이 흔적들이 되게 좋고 이 획들 보세요. 이 획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은 약동하는 느낌? 꿈틀대는 느낌요. 그리고 획들이 제가 기울기를 가져갔는데 약간 보면 순박한 느낌이죠. 전 이게 든다는 게 좋아요. 너무 과시하거나 돋보이거나 예를 들면 이런 제 이름에 여기 제가 한 게 아닌데 굉장히 예리한 느낌 있잖아요. 이거 아주 섬세한 분이 저한테 새겨주는데 저는 또 이렇게는 잘 못해요. 되게 잘생기셨는데 저는 이런 예리한 느낌, 섬세한 느낌보다 이게 참 두 개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엇이 더 훌륭하다, 더 낫다라는 그 잣대를 볼 것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예리함, 얘가 가지고 있는 순박함, 이런 미감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침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순박함이 느껴져서 좋아요. 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멋지고 잘나 보이고 예쁜 것보다 조금은 부족한 듯 보이지만 순수한 느낌요. 순수한 느낌을 지켜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난 나무는 다 재단해서 가져가서 써버리잖아요. 너무 잘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또 잘난 값을 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사실 이 글자를 쓸 때 태자 되게 고민을 했는데 태자에 티귿을 엄청 크게 했고 애를 좁고 강하게 하면서 가늘게 남겨주는 부분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자의 이 붉은 남는 여백들이 여기 크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좁아졌고 노윤 아주 재밌게 됐는데
좋아하셔야 되는데 저는 되게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 제가 길상예라고 썼죠? 길상예 적어보겠습니다. 길상여의. 좋은 말이죠. 좋은 기운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게, 뜻과 같이 되게. 저는 어렸을 때 이 여의, 아버지가 늘 길상여의, 길상여의를 쓰셨는데, 연초 되면 이제 연하장을 꼭 쓰셨으니까. 요즘은 카톡으로 막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아유, 저 정말 그거 사실은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간편하고, 이제, 그렇게 뭐 요즘 아버지께서도 이제 연하장을 물론 쓰셔서 이제 그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이제 카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게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절감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제가 쓴 종이를 이렇게 전달해서 받는 느낌은 다르죠.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힘들고 번거롭고 하더라도 남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노태윤 선생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김순자 선생님의 부탁하신 일이 마무리됩니다. 세 분의 성명인, 이름 도장을 새겼습니다. 전각 작품의 형식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그리고 되게 제작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감정을 직접 하지는 못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함께 느끼고 이런 문화를 지켜나가는 길에 후원을 해주신다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큰 기쁨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회지상 민승준 물러갑니다.